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최근에 똑똑하게 증여하는 법이란 짧은 쇼츠를 올렸는데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매매 사례가 많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복잡한데 쇼츠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여 이번에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상속세를 걱정할 때입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과 상속 모두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재는 재산의 평가액이 작지만 향후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전략에 유리하여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로 증여재산 가액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증여 시기와 재산평가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증여 시점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법은 평가 기간을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도 시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때 평가 순서는 1순위 증여재산, 2순위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고 3순위로 보충적 평가액이 시세가 됩니다. 평가 방법 중 증여자의 조절이 가능한 방법은 감정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대평가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등 과대평가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세청이 증여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증여 결정 기간, 증여세 신고 기한 후 6개월 내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감정평가하여 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증여세 추가 과세 없이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 소재하는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 거래 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9억 원이고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15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데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의 감정평가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제외되고 비상장 주식은 1000만 원까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에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주택 중에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증여재산 평가 금액으로 보기도 합니다. 왼쪽 표와 같이 매매 사례 가액인 11억 원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2억 5,22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받아 평균한 금액인 10억 원으로 증여신고하면
약 2억 17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되는데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각각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결혼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면제 한도 변경으로 직계 비속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에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혼인 부부 양쪽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이며 30억 원 초과 시 50%입니다. 각각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재산평가 방법을 매매거래 가액 대신 감정평가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 차액은 1억 원이지만 증여세는 약 3,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예상치 못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추가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 신고했다면 증여일 이후 납세자로서 예측할 수 없는 금액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측면에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단독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로 재산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은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감정평가 금액 9억 원인 단독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일괄공제 10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모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5억 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가액이 9억 원일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두면 4억 원의 취득가액이 증가하지만 상속세 일괄공제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양도소득세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 취득가액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였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로 바뀌었습니다.
증여받은 후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증여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8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72조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